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전의 또 시간이, 우리가 참 보니까 전투를 너무 가열차게 하는 것 같아요. 벌써 4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뭐 돌아서면 또 월말이고, 돌아서면 이게 세월이, 아니, 1년이 막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모습은,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한 달을 긴장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뭔가의 에너지에 모든 인체에 있는 모든 것에 동기와 열정을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휴일을 쉬지만 뭐 잘 쉬어지나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 하겠죠. 자, 이게 뭐 결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마감점 해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역할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각 개인의 목적 또 팀의 목적을 달성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일을 여러분들이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강의 속에 제 강의에 일반인들 좀 넣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제 강의가 그분들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한 사람들, 리더들, 예비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 자신감도 있지만 약간의 피어식도 있고 약간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 오는데 어떤 회사의 강사가 너무 퍼펙트한 강의를 해. 퍼펙트하고 완벽한 강의를 하면은요, 오히려 거부감 느낍니다. 인간미도 안 느껴지고, 뭔가 의심도 가고, 약간 이상해져요. 자, 이런 거죠. 자신감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들을 때는 제 강의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요, 굉장히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이거죠. 그들이 원하는 강사는 어떤 강사냐면, 약간 실수도 좀 하고, 인간미도 느껴지고, 은은하고, 그 다음에 내용만 제대로 전달하는 이런 강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까요? 자, 일반인이 와서 듣고자 하는 강사는 어떤 사람? 좀 적절하게 나도 배려해주고, 오신 고객도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은은하고, 말도 너무 잘하는 것보다도 말도 좀 적절하게 잘하고, 실수도 좀 하고, 잘 웃으면서, 요런 사람, 요런 강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강사입니까? 저는 그런 강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뭐 부장님이나 이사님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좀 적절하게 설명하고, 은은하게 설명하고, 또는 뭐다? 아니면 약간 웃으면서 설명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안 시켜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실수할 수도 없고, 좀 웃으면서도 못하고, 은은하게도 못해요. 그렇게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더 어려워요. 은은하게 좀 약간 실수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강의를 잘 못해요. 근데 고객은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은 대부분 그런 설명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그쪽에 유능한데 왜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자꾸 퍼펙트하고 완벽한 강의에 넣으려고 합니까? 고객은 퍼펙트하고 완벽한 강의를 듣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설명을 지금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제가 강의를 못하는데 잘. 본부장님만큼 못하는데 이게 가장 완벽한 강의예요. 그렇게 그 정도 강의를 하셔야 돼. 완벽한 강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실수도 하고 말도 좀 은은하게 막 왔다 갔다 좀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처음 온 사람이 불편함이 없어요. 자,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왜 하루에 2건, 3건을 매일 강의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강의 플로우가 제 강의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월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족하고 적절하게 실수하고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강의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강의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잘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실력이 최고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더 완벽해지려고 더 노력하지 마세요. 더 완벽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 고객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나와 그분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적절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은은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니보다는 내가 설명 잘할 수 있겠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비전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부족하고 적절하게 은은하고 적절하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게 FM 강의입니다. 이게 완벽한 강의예요.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해가시죠? 개념이 좀 없는 강의. 그래서 그가 더 알아보게 만들어야죠. 완벽하게 설명하면 그가 더 알아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뭔가 부족해 보이니? 야, 니 외에 다른 사람 없냐? 야, 니 외에 다른 사람한테 내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완벽한 강의인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이 그런 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소통. 자, 중요한 거. 지금 정인의 그 강의는요,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적 강의입니다. 일방적 강의는요, 어떤 누구한테도 불편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강의는 일방적 강의가 아니고 소통하는 강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거는 지금 현재 부장님이나 지금 현재 이사님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냥 가장 뜨겁거든, 지금. 지금 부장님하고 이사님이 가장 뜨겁잖아요. 이사 가야 되고 총괄이사 가야 되고 가장 뜨거운 사람이야. 이 뜨거운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말의 정돈도 필요 없어요. 말이 정돈 안 돼도 돼. 뭐 이거 정돈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이뻐지고 싶니? 이물 먹어라. 젊어지고 싶니? 이물 먹어라. 날씬해지고 싶니? 이물 먹어라. 이거밖에 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설명하는 게 이게 뭐가 잘나게 똑똑하게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은은하게 설명해도 관계없고 얼빵하게 설명해도 관계없는데. 자, 내가 오늘 모셔서 미팅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소통이에요. 푸닥거리, 과거급 푸닥거리 해결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도 가장 가벼운 상태의 정보 전달. 뭐다? 이뻐지는 물, 건강한 물, 젊어지는 물 먹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 고객이 묻습니다. 야,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좀 퍼펙트하게 설명 좀 해주면 안 되니? 자, 이럴 때, 야, 그거는 내가 안 돼. 그거는 우리 전무님한테 가서 들어야 돼. 같이 가서 듣자. 나도 좀 배울 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나도 좀 배울 겸 야, 같이 가서 우리 전무님한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이 내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 야, 그렇게 말고 좀 더 퍼펙트하게 설명할 수 없니?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안 받잖아요. 그 말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고객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뭐다? 실전 전투에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예요. 실전 전투에서 여러분들은 황야의 무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실전 전투를 두려워해. 모다발이 전부 뭐다? 대표한테 전부한테 다 갖다 붙여버리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려고 여러분들 정인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기업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정인을 하는데 전투를 안 벌여. 전투를 안 하고 뒤에서 자꾸 숨어. 전투는 대장한테 다 하라 그래. 아, 대장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혼자서 어떻게 싸워요? 같이 가서 싸워줘야지. 자, 여러분들이 같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다? 내가 먼저 초병이 먼저 뭐다? 한번 싹 쓸고 그 다음에 내가 못 이기는 장수들을 뒤에 대대장님 좀 같이 싸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내 현재 지금 상태가 가장 위대하다, 완벽하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적절하게 부족한 이 상태가 가장 완벽한 겁니다. 내가 적절하게 지금 은은하게 설명 잘 못하는 이 태도가 가장 지금 완벽한 거예요. 내가 아직 개념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이 상태가 가장 지금 완벽한 상태예요. 단지 몸만 뜨거워. 몸만 뜨거워가지고 막 뭔가를 하고 싶어. 이게 가장 완벽한 상태다. 이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줘라. 적나라하게 그냥 보여줘라는 얘기예요. 가다듬고 멋있는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족한 약간은 결점이 있는 이 모습, 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면 전부가 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잘 보여주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누가 잘 보여주려고 합니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비즈니스는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걸 뭐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세일즈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자꾸 포장해서 보여주려면 이게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해서 자꾸 전달하는 그게 자체가 뭐다? 그게 세일즈예요. 포장을 왜 합니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다? 선물이잖아요. 내 진심을 전달하는 게 선물이지 포장해서 전달하는 게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이거는 세일즈죠. 영업이죠. 그래서 지나친 포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완벽합니다.
부족한 설명이 완벽한 거고요. 갈팡질팡하는 사고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내 지금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가 답답하게 만드세요. 야, 니 좀 비키고 너그 위에는 대장 없냐? 너그 대장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리크루팅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 설명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을 안 듣잖아요. 왜? 그 말 듣는 게 쪽팔리거든. 불편하거든. 나도 할 수 있는데 자꾸 뭐 대장 소개해달라 그러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기분 나빠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분 안 나쁜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면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이 직접 다 해버리면 기분 안 나쁘다고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느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해야만 실력이 늘어난다. 내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게 드러내야 되고 가다듬지 않은 내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세일즈가 아니고 영업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나의 부족한 마음을, 부족한 모습을 여감시 드러내야 돼요. 이게 사업의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완벽한 상태인데 왜 그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자꾸 불끄럽게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어느 누구한테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제가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저는 뭐다? 부족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원적 뿌리 끝까지 저는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부족한 이 상태가 가장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항상 부족한 이 상태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진심만 다하면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비즈니스예요.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멋있게, 더 말을 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당연히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투성이죠. 어쩌라고요. 말을 안 되는 이야기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달라집니까? 내가 부족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 어차피 물 먹고 골 다 비일 건데 아니 나쁜 물 먹고 골 다 비일 거면 내가 얼빵 설명하더라도 좋은 물 먹자고 얘기하는 게 좀 얼빵한 게 한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현순 총판 지금 모습보다 더 이뻐지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요? 답변 못하네. 오케이 좋아요. 자 동그라미만 합시다. 더 이뻐지고 싶죠? 오케이. 더 젊어지고 싶어요. 지금처럼 그냥 나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늙고 싶어요. 자, 더 젊어지고 싶어. 자, 이게 좀 더 과하든 뭐하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좀 과하든. 이걸 좀 과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며 여기에 오류가 뭐가 있습니까? 좀 오류가 있네. 당장 이뻐지는 거 아니거든. 당장 젊어지는 거 아니거든. 하지만 젊어지는 건 맞고 이뻐지는 건 맞잖아요. 제가 언제 당장 이뻐진다 그랬습니까? 언제 당장 젊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우리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니 소화기 장애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한 방에 간다 했더니만 우리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집사람이 깨방 넣습니다. 3일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야 일주일 정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 내가 그랬죠. 야, 3일인 걸 어떻게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은 3일 만에 다 없어졌는데 그 자기 와이프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3일이라고 하면 안 믿잖아. 사람들이 3일이라고 하면 믿냐? 안 믿지 바보야 내한테 그렇게. 그 내가 뭐랬는 줄 아세요? 야 그들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냐? 내가 본 게 중요하지. 나는 3일 동안 나은 걸 봤잖아. 근데 왜 그들한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3일 만에 나은 걸 3일 만에 나왔다 그래야지. 왜 일주일 만에 나왔고 한 달 만에 나온다고? 아 뭐라 그랬냐? 내가 그 이야기 직렬하게 와이프가 부인과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방광염 이틀 만에 나왔다 그랬더니만 와이프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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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보름 만에 나왔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가 이틀 만에 나놓고도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보름 만에 나왔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오늘 완전 개차바이처럼 만들어놨어요. 니는 그따구 거짓말을 니가 이틀 만에 나왔다고 내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저 사람들한테는 보름 만에 나도 저 사람들이 믿냐고.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다.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들한테 지금 세일즈 하냐? 내가 그들한테 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내각시가 이틀 만에 방광염이 나온 걸 그들 이야기하는 게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데 그걸 왜 호도하냐? 그걸 왜 포장하게 만드냐? 네가 왜 거기다가 그 막 이상한 연마탄을 쏘냐?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잖아. 나는 있는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고 네가 지금 세일즈한다 세일즈. 나는 선물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국방과학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와, 대표님. 지금까지 10분 동안 했던 이야기가 전부 뻥 같은데, 거짓말 같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퀀텀에 대한 얘기가. 근데 왠지 믿고 싶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국방연구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퀀텀을 너무 잘 알아. 제가 이제 퀀텀을 가지고 제품을 산다니까 딱 제 이야기 10분 듣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대표님, 최 대표님. 대표님 이야기가 다 뻥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뻥 같은데 왠지 믿고 싶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물 10리터 가져갔어요.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연급하면서. 저는 그 한 사람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을에 10명의 그 지역 주민들 전 관심 없어요. 이걸 알아듣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좀 족한 거예요. 처음에 딱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표는 지금까지 10분 동안 했던 얘기 다 거짓말 같아요. 뻥 같아. 이야, 이게 진짜라면 제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믿고 싶어요. 그리고 물 있으면 물 좀 주세요. 옆에 있는 주민들은 물 줘도 안 먹는 사람들이고, 이 양반은 그날 처음 왔어. 우리 그 주민들 중에 가장 제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알아보더니만 보다 물 좀 주세요. 물 딱 가져서 인사를 90도 하고 갑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뭔지를.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영업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왜 포장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라 저는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영업을 잘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뭐다? 방광염 이틀 나은 걸 일주일 만에 나왔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이유가 뭐다? 그들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들이 뻥쟁이라고 오해할까봐. 거짓말 한 거예요. 그게 영업이에요. 저는 진실을 얘기했고. 저는 있는 그대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관계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틀 만에 나은 거 확실하니까 이틀 만에 방광염 나왔으니까 주변에 사모님들 방광염 있으면 먹여봐라. 이게 무슨 영업입니까? 이게 진실이죠. 그걸 왜 타협하고 있어요? 제가 와이프 어제 박살 냈습니다. 박살. 집에 들어가서 제가 어지간하게 제가 싸우진 않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네가 왜 나를 거짓말하게 만드냐 이틀 만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니는 왜 그 자신도 없이 그래 거짓말을 뻥뻥하냐. 네가 보름 만에 나왔냐 이틀 만에 나왔냐 이틀 만에 나왔대. 그럼 왜 이틀 만에 나왔다고 주민들한테 얘기 못하냐. 바보 천치냐 어디.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상대를 물론 배려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답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일어난 사실을 왜 쭈삣쭈삣합니까? 내가 몸에 일어났고 내 주위에 일어난 사실을 왜 그걸 내가 포장합니까? 아닌 것처럼 그들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랬습니까? 사업은 공적 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은 공적 미션이기 때문에 포장하면 안 됩니다. 내 개인을 포장하는 건 관계없어요. 내 개인을 포장하는 건 관계없지만 사업은 절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포장하죠. 나는 그 사람한테 실수한 적 없어. 하지만 내가 혹시나 니한테 실수하지 않았니? 네가 내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니? 라는 것을 물어주는 거. 이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반성하고 내가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관계에서 얽혀있는 감정의 고리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업을 왜 포장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한번 잘 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임상이 저보다 적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임상 나왔잖아. 근데 그 임상 나온 거를 왜 강력하게 얘기 못합니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럼 당연한 공적 미션이에요. 사적으로는 뭐 몰라요. 내가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적으로는 포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결과를 못 만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너무 아둔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포장을 해. 뭔가 상대를 배려한다고 포장합니다.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왜 상대를 배려하죠? 저는 비즈니스로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 있는 진실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죠? 하다가 망했던 이유가 뭐죠?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가짜로 포장했고 그 포장이 놀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망했던 겁니다. 근데 포장할 게 뭐 있습니까? 임상이 다 나버렸는데 내가 낳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임상이 다 났는데 뭘 포장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다 기적인데 이걸 뭘 쭈삣쭈삣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강의 중에 제 임상을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 강의 중에 임상 이야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한테는 지금 가장 뜨거운 사람
지금 물 먹어서 일주일 만에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다 뚜껑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강의 1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 1시간 동안 임상 이야기 하나요? 임상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근데 회사 잘난 체 하는데, 회사 잘난 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아, 그래요? 진짜 변비가 났어요? 아, 그래요? 진짜 방광이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줘. 이런만 설명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설명하러 그분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여의 목소리. 지금까지 내한테 무례하게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목소리 듣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뭐다? 진짜 인물이 이뻐졌는지, 진짜 인물로 건강해졌는지, 진짜 인물로 질환들이 나았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회사 소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상플랜 설명하면 그거 알아듣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초기에 우리 안정현 전무님이 원데이 세미나를 체험으로만 하자 그럴 때 제가 약간 반감했어요. 원데이 세미나를 체험으로만 하자?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 아니, 원데이는 좀 설명도 듣고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사례만 가지고 얘기한다? 사업 진행 방법이나 초대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좀 안내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제가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걸 임해드렸지만, 야, 잘 될까라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데이 굉장히 크게 성공한 이유가 뭐다? 저 사례가 가장 강력했던 거예요. 그들이 느꼈던 그 사례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뜨겁게 만들고, 우리 여기 계신 저기 우리 최윤남 이사님의 오빠를 미치게 하는 거. 저분이 평생 저렇게 미친 분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미쳐버렸대요. 몇 살이죠, 올해? 칠순이죠? 74인데 미쳐버렸대요. 미쳐버려서 다 때려쳐보고 전주로 내려가가지고 뭐다? 상가 없고 그냥 올인하겠다고.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 오빠지만 항상 조심하고 항상 뭐가 재보고 뭔가 이렇게 잣대 재보고 뭔가 계산하는 사람이지 저렇게 행동력이 강력한 걸 본인이 평생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냥 다 미쳐버렸어.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체험해버렸거든. 콧물을 휴지 한 3바가지를 늘 버렸던 그분이 갑자기 콧물이 멈춰버렸어요. 비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좋아지고 주변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는 사명이다. 이 남매분들이 세 분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 이 정의는 사명이다. 이거는 일이 아니고 사명이다. 저렇게 미쳐버리는데 저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미치면 끝난 겁니다. 뭘 제대로 설명할지도 몰라요. 설명할지도 모르는데 설명을 강력하게 합니다. 내용도 없이 그냥 강력하게 설명해요. 거기 다 넘어가잖아요. 내용이 뭐 필요합니까?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 뜨거운 눈빛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온몸이 뜨겁고 온 눈빛이 뜨거운데 어떻게 그게 매료가 안 돼요? 선수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현재가 가장 유리한 상태예요. 여러분 더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무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약간 부족한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여러분 조직을 만들고 여러분 성을 쌓는데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가 여러분 설명을 듣고 이 질문이 나야 됩니다. 이보다 좀 더 설명을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니? 이 질문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가장 유능한 설명자예요. 그 질문이 안 나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다시 뭐다? 내가 지금 열심히 설명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마음은 충분히 알아듣겠고 네 임상도 알아듣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좀 더 심플하게 회사 소개나 보상 플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니? 이 질문이 나와야 여러분의 업무를 다 완벽하게 수행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 업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안에 뭐가 빠져 있다? 내 역할이 빠져 있어요. 본부장님들, 부장님들이 이 뜨거운 지금 피와 눈빛, 에너지를 쏟을 공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지금 문제다.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길거리 지나는 강아지를 붙들고도 설명해야 돼. 알아듣게. 이해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강력해져요. 근데 내가 좀 더 훈련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해서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훈련되면 오만해집니다. 오만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리크루팅 못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내가 좀 더 유능해지고 내가 좀 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주위에 리크루팅할 대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빈정됨 때문에 왔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약간은 부족하고 약간은 겸손한 이 상태가 내가 사업을 전개하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세일즈가 아니라 선물로 전달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거예요.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지나면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오만해집니다. 여러분 3개월 지나면 적당하게 식어요. 가슴이. 그 눈빛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미친 눈빛이 아니고 정상 눈빛으로 돌아와요. 그때는 여러분 쓸 에너지가 없어요. 꽝이에요. 꽝. 여러분들이 입문해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그 한 달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에너지 쓰지 않고 그냥 묵혀버리면 진짜 똥됩니다. 똥돼버려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게 돼버립니다. 물론 유능해지겠죠. 완벽한 강의를 하겠죠. 똑똑하겠죠. 그게 그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측근에 있는 여러분 지인들한테 내가 똑똑한 모습, 잘난 모습, 대단한 모습이 무슨 도움이 돼요? 여전히 윤남이 누나는 조금 얼빵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말도 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유능하고 똑똑하고 막 국회의원 돼버리고 막 의장 돼버리고 이러면 누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이해가시나요? 내가 약간 부족할 때 이때가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총괄이사 되고 전무사 되면요 폼 잡고 다니지 누가 리크루팅 합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누가 리크루팅해요? 여러분 그때는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진실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지식이 올라가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는 순간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영업이 됩니다. 영업을 할 건지 선물을 줄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선물을 주는 방법을 알아요. 저는 아직도 선물을 주는 방법을 안다고요. 이렇게 대표이사가 되고 리더가 됐지만 저는 여전히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다? 타협하지 않아요. 업무적으로는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내가 진실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데 누가 뭐라고 흉을 보겠습니까? 포장하지 않아요. 왜 오늘하고 포장해야 됩니까? 왜 니들하고 포장해야 됩니까? 그 포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포장하지 마세요. 내가 니들라도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니들라도 뭐해라? 선물로 전달해라. 진실만 전달하는데 뭐가 부끄럽고 쪽팔릴 게 어디 있고 오해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이 설령 오해한들 무슨 관계?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뭐다? 내가 영업이 아니라 선물을 줄 때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실을 무기로 쓸 때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약간은 부족하고 약간은 어눌하고 약간은 지식이 아직까지 정비 안 됐을 때 이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그냥 탁상공론을 하는 좀비가 되버려. 영혼이 빠져버린 몸만 움직이고 머리만 돌아가는 좀비가 되버려. 뜨거울 때 이때는 뜨거운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걸 내 무기로 장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장해도 그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다? 진실된 진실만을 전가하는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 하자. 뚜북 걸어가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덜 무장되어도 내가 지식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 뜨거운 이 에너지를 그대로 소모하셔야 돼요. 이걸 소모하지 않고 섞여버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저는 매일 혁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매일 혁신하고 과거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뜨거운 가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불꽃 같은 뜨거운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과거로부터 단절, 제가 한 번씩 대표이사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일개 뭐다? 팀장이다. 나는 일개 부장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왜? 그 전투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항상 사선에 서 있는 저는 초병이다. 아무리 제가 지휘관이라도 저는 사선에 새벽에 서서 총을 겨누고 저는 전선을 볼 겁니다. 이유가 뭔데?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제가 군인입니까?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포스타 장군이라도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그런 장군이 아닌 거예요. 전사가 아닌 거예요. 군인이 아닌 장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저는 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대표라는 인식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초병이다. 나는 오늘 당장 지금 처음 입문한 팀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가슴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남아있는 4일 한번 여러분이 지금 현재가 가장 완벽하다. 내가 지금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뜨거운 그 가슴을 묵혀두지 마시고 묵힌다고 그게 묵은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썩어버려요. 그냥 한번 써보자. 거침없이 써보자. 실수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실패가 왜 두렵고 실수가 왜 두렵습니까? 그게 나의 자양분인데. 지금 당장 해보자. 하루에 적어도 5명, 10명에게 강력하게 어프로치를 해보자. 그리고 안 될 때 우리 총괄본부장이나 전무님한테 한번 안내하자. 요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무실은 똑같은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자, 남아있는 상태, 남아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번 멋진 투혼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